대한민국 최고의 고수들이 뭉쳤습니다. 딱 한 종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벌고 싶으시다고요? 이제부터는 안드로이드 폰은 물론 아이폰에서도 카카오 페이지가 가능해졌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가 선정한 핵심 추천 종목 승률 100%에 도전합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딱한 종목 에피소드 21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휴대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클입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요즘에 형님 그 방송 때문에 그 빅먼인가요? 그것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빨리 간다라고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빅몬이 그리고- 정말 제가 봐도 예. 이게 주식을 모르는 분들이 봐도 재미있더라고요. 맞아. 재밌어. 혹시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시간 나시면 빅먼이 그 MTN에서 하는 예, 예. 10시 반, 11시 요 타이밍에서 하는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추천해 드리는데 예. 재밌습니다. 아마 이게 그거 잘 보시지 못하니까. 잠깐만요. 이거를 어설프게 알면 사기꾼이 됐거든요. 그러나요? 10시 반, 11시가 아니라요. 죄송합니다. 11시 반부터 12시까지. 예, 그리고 또 오후 8시부터 8시 반까지 재방송이 예. 있고요. 사실상 보면 그 유튜브에서 보면 더 화질로 좋게 HD로 쏘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VOD 보실 분도 유튜브는 한 1시 반 정도 되면 올라가거든요. 네네. 코너 잘라서. 그러니까 유튜브로 보시면 더 빨리 예, 볼 수 예. 있을 진짜 겁니다. 빈말이 날씨도- 아니라 이건 예. 뭐 빈말 정말 빈말이 아니라 주식을 모르시는 분이 봐도 재밌고 원래 이게 주식이라는 게 모르는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고 따분해서 예. 듣기 싫은 그 방송인데 포맷으로 아마 다른 프로가 하나 있었어요. 사실은 그 전에. 근데 그런 비슷한 비슷한 프로가 있었는데 그것도 같은 방송국에서 했던 거거든요. 근데 완전히 달라. 완전 다른 우리 프로야, 마이클 형님 보니까. 딱 나오니까 그죠 우리 그 예. 기자랑 딱 나오니까 역시 형님 그 갑자기 깔때기 안 들이대시고 침묵 모드네. 그러네 막 빨아들이니까. 칭찬을 아니 근데 정말로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 예, 예. 제가 몇 번 봤는데 이거 볼만하다 음. 충분히 지식적인 부분도 그렇고 뭐 생활적인 부분도 그렇고 정말 주식으로도 괜찮다 한번 예. 보십시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갖고 아마 우리 애청자분들도 네. 건강에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노는 예. 날이 없어서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노는 날 한 번씩 딱 껴갖고 금방 한 주 지나갔는데 안타깝지만 이제 노는 날이 없습니다 앞으로. 뭔가 손해보는 것 같죠. 매일 일하니까. 하여튼 맞아요. 하여튼 이러다가 저는 영양실조 걸릴 판인데요. 3주째 거의 아침, 점심 김밥을 했는데요. 그러다 엊그제 화요일부터 그나마 제가 점심 제대로 먹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매일 이제 12시 방송 끝나면 바로 회의를 또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걸 준비했는데 이거를 이제 좀 땡겨서 주말에 한 번만 더 하기로 했고요. 대신에요. 이제 새로 이제 시작한 머니투데이 방송이요. 그 빅머니 3주차 들어섰는데요. 방송국 내 시청률 1위 차지하고요. 오. 야, 전 경제증권 방송 터널에서 1등도 한 번 했어요. 그만큼 이야 정말요? 정말 네, 그리고- 그럼 한경화우를 이겼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는 예. 곤란하고요. 예, 예. 왜냐하면 그것도 뭐 사실 증명해라. 예, 누가 그쵸. 고소 고발 들어오면 머리 아프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네네. 일단은 이런 얘기는 분명히 들을 예. 수 있어요. 거기가 2주 밖에 안 됐는데 벌써 협찬이 들어와서요. 협찬 광고가 오늘 상품으로 나갔어요. 우와. 야, 그런 대박인데? 거. 맞아요. 하여튼 그렇게 인기 스타야. 예, 이제 예. 형님. 그러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맞아요. 일단 재미가 시청률이 있으니까. 나오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심지어는 어떤 분이 쓰셨는데 저보러 옷을 잘 입는다는 얘기하는데 제가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 주는 옷을 입을 뿐이에요. 주는 옷을. 예. 예. 그 전부 다 그건데 그쵸, 협찬. 협찬 의상인데. 야, 부럽다. 나도 협찬 좀 받아보고 싶어요. 근데 어차피 그 협찬이라는 부분은 이제 인기가 있으면 모두 다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하여튼 그래요. 제가 아까 얘기도 하셨지만 사실 경제증권 방송이요. 관심 없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말로 랭귀지 있죠. 네네. 우리 언어 자체가 한국말이지 알지 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어머님도 예, 사실 예. 아들이 나오니까 매번 보시거든요. 하루에 2번씩. 맞아요. 저도 보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나 어르신들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보면 내용은 몰라. 내용은 모르고 옷을 잘 입었냐, 누가 인상이 좋네, 안경이 어디 거네, 전부 이런 것만 관심 있으시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맞아요. 예, 근데 저희 방송은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 시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보면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이라고 그러잖아요. LOL? 예, 예. 이게 이제 보면 어르신들 잘 모르시는 분 많지만 그런 거 얘기하고요. 엊그저께 왕관의 식구들이요.
예, 예. 혹시 보신 분 계시겠지만 그거 완전 대박 시청률 났고요. 제일 이번에 최근에 나왔던 건 버스커랑 엑소 얘기 났을 때요. 그때는 VOD도 아주 대박 터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가벼운 주제를 하지만 결코 예. 내용 자체는 가볍지 않습니다. 이게 트렌디한 맞습니다. 얘기로 하면서 비즈니스 얘기 하면서 주식 경제를 푸니까 물론 빅데이터에도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요즘 트렌드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가장 메리트 있는 부분이 바로 빅데이터 활용이더라고요. 그렇죠. 분명히 MTN이 좀 앞서가는 부분 우리 그 기자님하고 근데 MTN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못 알아두시면 많아요. 그렇죠, MBN을 그렇죠. 찾아봤고 저 아저씨 왜 안 나오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머니투데이 방송. 머니투데이면 예, 죄송합니다만 어찌됐든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뜨고 있는 이슈인데 그게 네. 과연 어디서 사용할까라는 부분을 네. 이 방송을 통해 보시면 정말 빅데이터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그렇죠. 정말 뼈저리게 느끼시고 분명히 소중한 자료입니다. 빅데이터라는 부분은. 그 방송에서 한 게 보면은 썰전에서 한번 나오고 그 머니투데이에서도 활용하고 좋더라고요. 빅데이터가 좀 붐은 불 거는 같은데 아직까지의 개인들이 활용하기에는 그렇죠. 이게 네. 한계가 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나 이렇게 결국 보여집니다. 이 빅데이터가 뭐 조금 뭐 좀 더 나가면 정치적으로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그 왜 현대카드 아시죠? 현대카드. 현대카드 선전 보면은 당신의 매출 뭐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거 자체가 다 빅데이터거든요. 맞아요. 예. 예, 예. 그런 부분을 이미 활용하고 있는데 단지 생소하다라는 부분인데 그걸 같은 빅머니에서 정말 제대로 간파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아니 때. 근데 그건 그렇고 지금 2주 연속 우리 그 마이클 형님 그래서 기업 탐방이 없어. 그러게, 기업 이거 그 저것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부모님만 하시고 이거 지지난주에 얘기를 하다가 본론이 안 들어갔는데요. 예. 지지난주에도 그 KT도 가고요. KT요? 네. 아이 또 저거 했나 보다. 통신선 또 그 서비스 받은 거 아니에요? LG 플러스도 가고. 아이 뭐야? 그거 대리점 가놓고 또 무슨 LG 플러스는 대리점뿐만 아니라요. 예. 전화도 상담 받았지, 정나. 전화 상담 그 광고 클릭해갖고 그 돈 리턴 받은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네? 이제 LG 점점 기업 예. 탐방의 의미가 점점 퇴색돼 가고 있어. 이상해. 근데 이번 주에는요, 정말 솔직히 이번에 네네. 방송 참여자는 처음에 못 갔어요. 왜냐면 미드, 일드, 그 한드까지요. 하여튼 이번에 엄청나게 제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야구까지 보통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물론 제가 보통 탐방할 시간도 없으시겠는데. 4시간 정도 봤지만 요새는 좀 더 늘려갖고요. 5시간, 6시간까지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아기 두 분들은 제가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데 키무라 타쿠야라는 사람을 제가 되게 아유, 좋아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그러게, 있어요? 그 정도는 내가 여기까지니까 당신들한테 얘기하지. 이거는 다들 아는 척해요. 저도 예. 많이 얘기해서. 근데 시바사키 쿄까지 얘기하면 확 갑니다. 확 가요. 몰라요. 내가 또 이 여자를 좋아하거든요. 예. 이 둘이, 여자예요? 여잔데 이 둘이 요번에 그 안드로이드라는 드라마를 시작했어요. 근데 둘이 그 주연을 같이 만든 거가 12년 만인가 다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제가 3개월 전부터 기다렸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13일 시작했죠. 이름이 그래서 시바사키가 뭐야? 시바사키. 시바 대한민국에서 시바사키 교만큼 연기하는 여자 없어요. 제가 단적으로 알겠습니다. 알았는데. 그래서 예. 이걸 3개월 전부터 이름이 기다렸던 이상해. 작품인데. 안 잊어먹겠어 이름은. 안 잊어먹어. 시바사키. 참. 하여튼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예, 대박 예. 날 것 같고요. 제가 찍으면 되잖아요. 첫날 시청률이 17.9가 나왔고요. 첫 드라마 첫대 시청률 2위 갔어요. 일본에서. 예. 대단한 건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 하여튼 중간에 또 제가 화장품 회사 다니는 내 친구 만나러요. 2번 만나갔고요. 화장품 업계. 내가 딸내미 한번- 화장품 사주려고 또 가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제가 예. 오늘 우리 목요일날 머니투 방송에서 예, 그거 있잖아요. 화장품에 대해서 했잖아요. 예. 그래서 네네. 그거 다 취재 다니는 거예요, 제가. 네. 수요일날 했네, 수요일날. 예, 예. 그런 얘기 계속 하냐고 달았죠. 이 대표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저녁 방송만 좀 하나 저거 했고 이제 아침 방송 여전히 잘렸어요? 나가고 있고 쉽게 얘기해서? 네. 쉽게 얘기해서 잘렸습니다. 저녁 방송 하나 잘렸고 그래갖고 저녁 뭘 시간이 얼마나 좀 프리해졌어요. 잘못했길래? 잘못한 게 아니고 네. 수익률은 좋았어. 아하. 근데 좀 나름대로 또 사정이 있어요. 또 그쪽에서 에. 또 이렇게 또 깊게 들어가면 다쳐. 많이 알면 다쳐. 많이 알면 고소당해.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그 시장 뭐 여전히 뭐 시장 종목들이 좋으니까 요즘에 뭐 거래소적 종목을 주로 하니까 그나마 좀 먹고 살만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뭐 비슷한 맥락이고요. 예. 최근에 이제 뭐 교육 자료 만드는 부분도 그럼 만들기 준비를 했는데 시작했어요? 아닌데 너무 이게 자료에 대한 부분이 이게 또 고급 자료를 만들려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5분짜리 만들려니까 뭐 고급을 아니 만들어. 초급 자료, 중급 자료 이렇게 가면은 사실 그동안 해왔던 게 워낙 자료가 많기 때문에 하는데
고급 자료, 고급 강의를 좀 해봐야 돼서 퀄리티를 고급 강의면 돈을 더 벌어요? 그래서 퀄리티를 좀 높이기 위해서 퀄리티를 초급, 중급 때문에 이제 고급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초급이야 정말 쉽지 않습니까? 제가 만들어 드릴까요? 그러니까 뭐 그럼 뭐 중급짜리 하나 줘보세요. 그럼 제가 한 5분이면 똑같은 거 만들어 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아니, 말만 바꾸려고. 이 사람이 정말 대단들 하시네. 예. 아, 참. 그럴 때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뭐요? 구글 트랜스레이터라고요. 아. 번역기 돌려갖고 영어를 조금 쓰세요. 그럼 영어 네, 그리고 조금 쓰면. 그리고 또 데이터 있잖아요. 데이터를 네네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삼성전자다, 뭐 네. 하니스를 선전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갖다 넣는다거나 네네네. 그리고 정말 농담이 아니라 고급스럽게 좀 보이기 위해선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뭐 얘기했어요. 그 빅데이터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네. 빅데이터에 대해서 우리나라 조금 뭐 활용하면? 관련자 얘기할 때 보면 네. 미국의 테라데이터에 대해서 예. 그렇죠. 미국의 백과사전 이렇게 뭐 그 있잖아요. 예, 그 예. 구글집에 나오면 위키피디아. 딱 카피해서 복사 쫙 치워버리세요. 위키피디아 복사해갖고. 위키피디아 복사. 그러면요 바로 고급 자료로 되고요. 사람들이 예. 끄덕덕 하고요. 예, 예. 듣는 사람들 주책하면서 들어요. 아 따질 사람도 없어. 오늘 다 가르쳐 드렸네. 하여튼간 영어 그러게 비밀까지. 이거 그러게요. 이런 걸 이미 다 방송에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솔직하잖아요. 예. 네. 어쨌든 뭐 네. 지난주 뭐 이번 주 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뭐 항상 이제 시가총리 상위권 업종 대표주 위주로 한번 분석을 한 게 결국 나타나지 않습니까? 최근 시장에서 앞으로도 예. 마찬가지입니다만 결국 35일 연속 순매수했던 부분 외국인들 시키지 않았는데 막판 깔때기가 들어가면서 지금 장난하는 그렇죠. 그건 조금 이따 얘기. 그럴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얘기 이제 좀 하려고 해야지. 네네. 이제 순서에 맞게 가야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 들었어요. 미국 시장은요. 이건 정말 막장 드라마다. 요즘 넷플릭스 주까지 요즘 다시 잘 나가고 있거든요. 예. 이게 다 정치권의 막장 드라마를 다시 보자. 예. 예. 왜냐면 똑같다. 예, 올 예. 봄에 했던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하우스 오브 카드가 이거 정말 강추입니다. 예. 소장님, 이거 대표님 꼭 보시라고 제가 정말 강추. 우리 아. 이거 들으시는 분들요. 예, 예. 말하면 정말 알아들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제가 음. 잠깐만요. 우리나라 정치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이게. 예, 예. 우리나라 매년 있는 일 얘네들은 몇 년 만에 17년 만에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예. 결정적으로 차이가 하나 있어요. 뭐요? 우리나라는 마지막에요. 눈 두드리고 지랄하면서 옷 찢어가면서 통과시키잖아요. 네. 여기는 결국 악수하면서 통과시킨다. 예. 그게 딱 미국이랑 우리랑 그 차이다. 차이. 여기 여기까지 제가 센스 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고요. 네. 시향 다시 한번 체크하는데요. 주 소장님 네. 이제 드릴게요. 예. 그럼 아까 얘기했던 거 예, 마저 예. 이어가면 35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게 1998년 34일 연속 순매수는 그렇죠. 돌아가 보면 그때가 PC통신 시절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예, 예. 그리고 말을 좀 HTS가 천천히 해주세요. 아니야. HTS가 처음 보급된 내가 시절이었습니다. HTS를 네. 언제 제일 처음에 깔았냐면 내가 네네. 아직도 기억해. 네. 제가 이제 그 주식 투자 연도만 얘기해요. 97년도에 97년도에 연도가. 96년도였는지 97년도인지 아이, 기억이 왜 안 이러셔요. 나는데 97년도 겨울에 네. 대신증권에 가서 네. HTS를 갖다가 열 몇 장을 받았어요. 18장인가를 네네네. 받아갖고 음. 컴퓨터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네. 자, 거기까지 그만. 네. 그게 뭐냐면 HTS가 보급되기 그쵸. 시작한 수준이었기 그죠, 때문에 그죠. 네. 대중화가 안 됐고요. 맞아요. PC통신에서 인터넷으로 넘어가는 과도기가 98년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자료적인 예, 예. 부분에 공급이 없었고요. 당시 체크 단말기라고 있었던 거 예, 예. 지금도 있습니다만 예. 30만 원, 월 30만 원, 33만 원인가 그랬습니다. 예. 그거 지원해서 데이터 받는 사람들만 간신히 외국인 몇 주 음. 샀는지 정도 알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34일 샀다라는 것 자체를 관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그쵸. 다 한머니들 예. 헤지펀드를 들어와갖고 단타 투기해갖고 빠져나갔던 그죠? 음. 그랬던 시절에 34일 연속 순매수와 지금 35일째 순매수 부분은 분명히 질이 다르다라는 근데 이제 관점이고 시장에서 요거는 이제 좀 오늘 순매수 35일째도 의미가 있겠지만 네네. 그보다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템플턴이 그 자금을 빼서 나갔다는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네. 템플턴이 이제 채권 시장에서 그 채권 만기가 된 자금을 빼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네. 이제 어제부터 나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요거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템플턴 또 전형적인 또 가치 투자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템플턴에 대한 자금 이탈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은 시장에 대한 상승에 대한 흐름이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다라고 결국 생각이 돼요. 결국 예, 예. 결국 우리 업종 대표주만 가는 예, 예. 시장인데 맞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뭘로 드렸냐면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어요. 대자로 뻗어 있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완전히 넉다운된 상태의 사람을 머리끄댕이만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기린이라 그랬잖아요. 기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목만 쭉 늘어나고 머리끄댕이만 가고 진짜 말 그대로 개인들이 잔뜩 갖고 있는 종목들은 이미
대자로 뻗어갖고 따라가지 못하는 맞아. 시장입니다. 그게 지난 시간이군요. 우리가 분석해드렸던 머리끄댕이 잡고 땡기는데 몸은 못 따라가는 시장. 지금 딱 그런 시장이라는 거죠. 근데 이 대표님 예. 코스피는 이제 대충 얘기됐고 내가 얘기 좀 더 멋있는 얘기 하려니까 네, 한번 형님이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죠. 소장이 예. 워낙 좋은 말씀 다 하시니까 제가 예. 얘기해봤자 빛이 안 나. 예. 넘어갈래. 예. 근데 그건 그렇고요. 코스피 좋다 이거야. 35일 자랑질 하잖아요. 지금 예전 예, 오래 예. 살았다고. 예. 형님 좋겠어요. 나이 이렇게 많이 들어갖고 96년 그리고 이 대표도 97년에 그때 뭐 살아 있어서 좋았겠네. 그러니까요. 난 그때 뭐 했나? 그때 뭐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나? 형님들. 저는 유치원 다니고 있었어요. 그건 그렇고요. 하나만 예. 얘기해드리면 그 당시에는 의미가 별로 없던 게 지수가 뭐 280, 300까지 갔던 얘기고요. 예. 사실 그때 98년 가을에요. 뭐 네네. 200 깨진다는 얘기 있었어요. 일부에서. 그쵸. 네, 네. 그건 그 의미 없는 맞습니다. 얘기고요. 아무 의미가 없었던 내가 데이터. 그때는 그 97년 말까지는 우리나라 한도가 있었는데요. IMF 지나면서 한도가 열렸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네네. 그냥 의미가 없고요. 이 대표한테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예, 예. 이 사실 코스피 저 소장님 또 잘난 체하는 거 듣기도 싫고 솔직히 정말 진지하게 물어본다니까. 예, 예. 코스닥은 어떻게 돼? 코스닥 갑자기 왜 갑자기 아니, 래 뭐 그 얘기를 해줘. 펀드 환매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일단 코스닥이 펀드 기본적으로 한매가 그렇게 많아? 왜냐면 그 기본적으로 펀드 환매는 계속 나오는데 얘네들도 가는 종목을 팔 수는 없고 자문사? 아니 자문사가 됐던 뭐 펀드 환매가 됐건 가는 종목을 일단 팔 수는 없잖아요. 가는 종목을 팔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돈은 없고 그러니까 가는 건 내비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파는 것들은 계속해서 또 팔아줘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이 하락하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대차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요. 코스닥도? 예. 왜냐면은 CJ ENM 같은 경우도 대차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대차가 증가하는 종목군들, 특히 이제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롱숏 펀드들, 헤지 펀드들이 요즘에 많이 출범이 되고 자금이 그쪽으로 많이 쏠린다. 뭐 툭하면 몇 천억씩 막 자금이 유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양극화가 그 원인에는 특히 중소형주들 원인에는 아마 이 롱숏 펀드에 대한 영향도 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관 입장에서는 어차피 기관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좋은 종목들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거는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안 좋은 종목 어차피 그 다른 종목들을 버려야 되니까 이게 양극화가 좀 차별화가 극단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는 이런 현상에 대한 쪽이 계속 될 수밖에 없고 다음 달 되면 조금 해소되는 형태? 뭐 이런 형태에 대한 쪽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소장님이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들어 표정 보니까요. 네. 약간 예, 예. 반발하는 것 같아. 뭐 다른 의견 있는 아니 것 같아. 다른 의견이 예, 예. 아니라 예. 기본적으로 예, 예. 코스닥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컸던 CJ ENM이 무너지면서 코스닥 신뢰도가 다시 한번 맞아. 그러니까 과거에서도 그랬습니다. 코스닥을 못 믿겠다 해갖고 정말 재미없었던 시장이 있었는데 다 갔잖아. 그쵸. 코스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예. 작년 연말, 작년 하반기죠. 하반기, 올 초반까지, 올 상반기까지 다시 불꽃쇼가 한번 나왔죠. 근데 그 불꽃쇼가 결국 코스닥을 믿을 수 있다라는 삼성전자 뭐 부품업체들이 시가총액 조 단위가 넘어가고 막 이러면서 믿을 수 있다라는 실적 갖고 가니까 이번엔 진짜라다라는 마인드가 지배적이었었던 부분에서 CJ ENM이 완전 실망을 근데 줬던 진짜 부분. 이상한 종목들 많더라고요. ELK 아시죠? 네네. ELK도 완전 작사를 냈고 네네. 신양도 보게 되면 이상해. 그렇죠. 신양도 완전 작사를 그런 냈고. 회사가 결국 예, 이 부분은 제가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 뭐 아직 뭐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이 우리 예. 과거 6월달에 작살났을 때 예. JP모건 그 시절에 결국은 고부가가치 산업 즉 고사양 스마트폰이 그러니까 마진폭이 컸던 부분에서 이제 마진폭이 작은 보급형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면서 관련주들이 싹 다 죽고 다시 올라가는 건 결국 대왕 삼성전자만 가고 내렸다가 올라오면 번지 점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전자 그래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별주들 못 간다는 건 네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기업들 그러니까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가 네네. 쥐어 짜낸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중소기업들 그 밑에 있는 납품업체도 하청업체도 쥐어 짜갖고 만든 거 아니에요? 마진폭이 좀 네. 박해졌고 뭐 그렇다고 볼 그러니까 수도 얘네들 있고. 빠지는 거 아닐까요? 설마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그런 일을 벌어주고 있어요? 아니 각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과거 네, 레이디 각하께서도 레이디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지금 이제 할 만큼 했다. 경제 민주화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어쨌든 저는 예, 이 예. 시각을 다시 한번 과거 뛰어내렸을 때도 예, 얘기했지만 번지 점프를 하다며 번지 점프를 예, 하다 예. 삼성전자는 끈 묶고 뛰어내려서 스릴을 즐기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나머지 애들은 다 죽으러 뛰어내린 거고 게임 끝. 나머지 애들은 줄이 더 길었던 거지. 들어갔나? 줄이 더 길었던 거지. 줄이 더 길었던 거지.
철퍼덕 소리 났던 거지. 아유. 이런 하면서 이런 쌍. 보니까 3주째 저는 목소리가 위축돼 있고. 아, 왜 그러세요? 그럼 우리 형님이 한번 또 한 말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네. 저는 우리 두 분 같이 심각하게 주식을 별로 생각 안 합니다. 아, 솔직히. 그렇죠. 저도 심각하게 생각은 안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하루 종일 주식만 하루 종일 보고 주식만 보시죠.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 친구가 약간 소장님이 밥 먹을 시간 정도 고민하나 이런 성격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SK하이닉스가 엄청 외국인 샀잖아요. 국내 기관 투신이 엄청 팔았잖아요. 제가 받은 느낌은 이래요. CJ나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꼭 저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은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큰 주식들 있잖아요. 네네. 오링 났다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오링 오링을 제가 있다? 이 표현을 일주일 만에 다시 쓰는데 사실 방송에도 한번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게 SK하이닉스가 벌써 2주일 됐죠. 정책금융공사 물량 나왔을 때 네네. 이거 다 하고 채권 당하고 나서 결국에 다 빼봤자 4,500~600만지 안 남았다. 이게 오링 나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네. 지금 이제 SK하이닉스 지금 보면 이제 삼성하이닉스도 이제 고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그렇죠. 이제 훅 가는 거잖아요. 네네. 오링 났고요. 현대차 완전 오링 났죠 지금요? 예. 신고가 가잖아요 지금요. 네네네. 이런 거가 오링 났고 그러면 이제 펀드가 코스닥 있건 없건 마찬가지인데 보면 이제 좀 팔만한 것들은 뭐 있겠느냐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실적도 생각보다 덜 나온다 이러니까 그것도 자기네가 생각했던 실적보다 안 나온다. 그래서 좀 파는 거거든요. 사실 어저께 상당히 신경질적으로 CJ는 판 거예요. 100만 주면 사상 최대로 많이 판 거예요. 그렇죠. 단일 하루에 본 거. 완전 그냥 패대기 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거 있죠. 네. 그게 똑같아요. 호텔신라 지난번에 공사한다고 해서 빠질 때랑 똑같다. 예. 그러니까 네. 다시 언젠가 다시 주워 담을 날 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2~3개월 안에 다시 간다는 생각을 아니 진짜 있고요. 신경질적으로 SK하이닉스 집어던지듯이. 그러니까 그래서 CJ는 저는 그 집어던지더라고. 판이 오링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걸 얘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외국인 사느냐는 좀 분명히 알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뭐냐면 미국의 시각이요. 딱 이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지난주부터 얘기했지만 또 강조드릴 수밖에 없어요. 2년 동안 미국만 샀어요. 쉽게 얘기해서. 네네. 미국 밖의 주식을 사야 한다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고요. 다시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시티그룹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최우선 시장 유럽, 그 다음이 이머징 국가인데 그 이머징 국가에는 한국이 들어가고요. 중국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이 미국이에요. 끝까지 들으세요. 내년도 S&P 500 1800 간다. 1850 간다. 그래서 70% 이상이 지금보다 7에서 10% 올라간다는데 좋은데요. 그 이상 간다는 게 유럽이랑 미국, 유럽이랑 중국, 한국인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뭘 사느냐?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포인트 중에 그렇죠. 포인트입니다. 포인트입니다. 맞습니다. 중국이 IT를 사라는 거예요. IT. 그 IT가 뭘 사느냐? IT 사는데 갑자기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디스플레이 사고 텔레비 사 이런 게 아니라 뭘 사겠냐는 거예요. 스마트 기기 날 비롯한 그런 거 관련된 첨단을 사라는 거예요. 네. 얘네들 얘기. 네. 그러면 지난주에도 두 분이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치킨라는 게임이 뭐가 있어요? 지금 눈에 뚫어가지고 보더라도. 반도체밖에 없죠. 끝난 게. 반도체가 그러니까 네. 결국 이 치킨 넌 게임 끝난 게 조선 태왕강 반도체. 이겁니다. 그거 정리해 드릴게요. 반도체가 이제 네네. 끝난 거고요. 네. 지금 조선은 벌써 우리가 3개월 전에 이제 미국에서 중국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구조조정, 예, 롱샹조선. 큰거 조정하라고 3년 동안 설비 투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저께 보도에서 또 한번 확인된 거고요. 네. 그게 그런 거가 이제 치킨런 게임이 이제 끝나가는 거 네. 그런 거 얘기한 거고 태양광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여하튼 태양광도 마찬가지죠. 바닥에서 지금 회복시키는 거고요. 태양광 얘기도 잠시 후에 더 하면 되겠지만 제가 이제 미리 사실 태양광은 두 분보다 조금 알잖아요. 제가 그렇죠. 잘난 체 좀 할게요. 예, 두 분이 예. 워낙 잘난 체만 계속했어. 짜증나게. 죄송합니다. 내가 들으면서 집에 가서 이거 듣고 나서 눈물을 흘렸어요. 왜 너는 이렇게 말을 못했냐고 그동안. 네가 뭐가 모자라서 말 못했냐고. 본인이 말을 못하면 눈물을 흘려. 방송 분량이 적으면 역시 방송인이야. 방송 맞아. 분량이 적으면 눈물이 나. 화를 내면서 막 울어. 박명수야, 박명수. 아니 밥을 못 먹어서 서러운데 말도 안 시켜주는 거야 이 사람들이 정말. 죄송합니다. 예. 자, 이제 분량을 좀 이제 형님 분량을 좀 제가요 넣어드리겠습니다. OCI의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예, OCI. 네네. OCI는요 여태까지 가장 주가가 올랐을 때 언제인지 아세요? 몇 년인지 아세요? 몇 년? 2년 전에. 2년 전에 언제예요? 2년 전에 그 여름이죠. 여름에 왜 올랐어요? 그때 당시에요? 네. 폴리실리콘 가격 반등한다고 그래서 올랐잖아요. 땡이고요. 아주 예. 소장님은 전 그때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었죠. 예, 전 태양광 관심이 없었고 예. 최근에만 분석을 전 하면서 태양광을요 사실 네. 5년 전부터 관심이 예, 예. 있었어요. 네네. 왜냐 태양광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알기 때문에. 네네. 그때 왜 올랐느냐면요 2011년 3, 4월에 했고 5월에 65만 원 갔을 때가 딱 그때요. 지금 또 소장님 찾아보는데 찾아보지 좀 마세요. 저는 안 다 아는 거예요. 제가 네네.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때요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하지만은 일본에서 원자력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예. 사고가 나니까 전부 다 원자력이 아, 아니구나 그쵸. 하면서 태양광 대체 에너지가 올라왔을 때요. 네네. 사실 그때 머니크에 보면 그때 4월 달에 미안하지만 일본 사람들이 미안하지만 그 사고가 터지자마자 제가 볼케이노 영화를 갖고 썼어요. 예. 남의 뭐 불행이 그런 거다 하면서 예. 썼거든요. 네. 이번에 저는 딱 생각하는 게 두 가지인데 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이번에 후쿠오카 원전에 계속 불안 얘기가 나오잖아요. 후쿠시마 원전. 원전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일본의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꾸들 폄하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절대 잘못된 시각입니다. 네. 그게 뭐냐 일본에서는 그거 아셔야 되는데 일본의 그 이번에 2020년 월드 도쿄올림픽에 내세우는 게 있어요. 예. 일본식 용어인데 국가 강인화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강인화. 강인화, 강할 강자 있죠. 네, 강해지는. 다시 한번 강하게 만들자는 것이 언제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매번 뭐 어게인 뭐 몇 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어게인 1964년을 가는 것이고요. 도쿄. 네, 도쿄올림픽인데 도쿄올림픽 전에 일본의 그 패전 이후에 정말 못 살고 힘들었던 그렇죠. 걸 극복해낸 건데 패망 지금, 이후에. 네, 후쿠시마를 하면서 그걸 다시 일어서자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천연 에너지나 이런 에너지에 대한 개발 그리고 뭐 첨단 그 지금보다 시간세보다 2배 빠르고 이런 걸 가는 거예요. 그래서 SOC도 엄청 들어가고 그 그린 에너지라는 게 강조돼 있어요. 제가 그때 딱 꼭 아베가 구라친다 또. 끝까지 들으세요. 끝까지 예, 듣고. 여기 나 끝까지 얘기했어요. 듣고. 예, 그래서 그래요. 그게 그 당시 때부터 제가 그래 또 태양광 이런 게 될 거라 그런 게 부각될 거라는 얘기했고요. 네. 일본에서 그런 거를 다 되면 소재나 화학이 많이 들어가요. 철강. 네. 근데 그것이 공급이 줄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본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네네. 중국이나 이런 데서부터 해서 소재 산업이 살아나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걸 좀 하나 아셔야 된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이 이번에 나온 거가 이제 그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이번에 한 거 있잖아요. 엊그저께 예. 나온 거. 네. 그 원자력 발전 그 네. 계획을 예, 예. 줄인다. 그런 것들이 붙여져 들어간 것이 네. OCI의 핵심이다. 이렇게. 아, 보여요. 그럼 그래서 제가 또 여기다 부연 설명드릴까요? 예, 예. 그리고 사실 하나 더 보너스 드리면 네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의 폴리스티콘 가격은 흑자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아직도 적자예요. 3분기는 OCI가 다시 적자 날 가능성이 예, 큰데 3분기도 그걸 다 적자죠. 알고 하셔야 된다. 아, 말씀드렸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코스가 있다. 예. 삼성 정밀학을 보셔야 된다. 서비스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근데 거기까지. 제가 부연 설명하면은 사실 9월 8일자 예. 딱 블로그에서 제가 태양광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올렸을 때 형님이 말씀하셨던 거 있죠. 네. 이거다. 음. 기억나십니까? 음. 근데 전 날짜도 기억합니다. 그날이 일요일이었거든요. 하루 종일 전 태양광만 봤습니다. 아, 그 전에 제가 며칠 전에 쓴 거 보셨죠, 그럼요. 네, 거기다 물론 일본 봤습니다. 강인하게 네. 에너지원 써 봤어요, 안 봤어요? 맞습니다. 어찌됐든 이 잘난 체 시대가 갑자기 결국 물론 진짜 딱 두 종목이죠. 현대중공업하고 OCI가 진짜 대박이 났습니다. 지금도 역시 여전히 대박이 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가 정말 저는 네. 근데 좀 이제 초를 치자면 근데 일본의 아니 강인화 이거 계획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건 좀 굴하다 이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OCI에 들고요. 대한 부분을 태양광 쪽에 예.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결국 태양광 발전 설비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예. 발전 설비 쪽으로 가기 때문에 설치량이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 네, 그리고 다시 편집할게. 그래서요. 다시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 그러니까 과거에서는 태양광 설치 비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 비용을 본인들이 대고 뭐 보조금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갔었기 때문에 실제로 효율성도 떨어지고 설치하는 가구들이 많지 않았는데 정부 정책을 뭘로 바꿨냐면 대여 임대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지난주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바꿨기 때문에 실제로 발전소 위주로 이렇게 정책을 바꾸면서 그리고 과거에 그 쌓아놨던 공급 과잉 부분이 지금 해소되고 있는 부분이라 내년에는요 분명히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금 전망치가 23달러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미 재고가 소진되고 있고 생산량은 감소했던 부분이 내년 가면서 자연스럽게 교차하면서 생산량 감소 수요 증가 당연히 올라가죠. 그게 맥시멈이 23달러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너무도 우리 후끈 달아올랐는데 네네네. 광고나 듣고 가자. 예, 광고 듣고 가겠습니다. 딱 한 종목을 후원하는 아주 쉬운 방법을 소개합니다. 추천 누르고 댓글 달고 별점 주고 구독 신청하기. 추천 누르고 댓글 달고 별점 주고 구독 신청하기. 좀 더 성의 있는 분이라면 두 가지만 더 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딱 한 종목, 네이버 오픈캐스트 딱 한 종목 구독하기까지 하신다면 당신은 이미 최고.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털기 한번 가보죠. 오늘은 네. 시간이 되는 대로 두 개를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간단하게, 하나는 약간 자세하게 해보던데 우선 현대중공업부터 가는데요. 이건 뭐 소장님 피해드릴게요. 잘난 체 한번 해보세요. 아니요, 저 이상 잘난 척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거 괜히
화살, 비난의 화살. 왜 너만 잘났냐? 왜냐면 시장이 자, 다시 한번 저 같은 경우에서 뭐 우리 회원도 있지만 청취자분들 그리고 채널 K 이런 방송에서 출연해서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투자자는 지금 재미없는데 왜 너만 잘 나가냐? 오히려 그게 비난의 화살입니다. 그러니까 부러움의 시선이기도 하지만 그게 결국은 그러니까 자기는 못 갖고 있는데 너는 맨날 올라가? 뭐 이런 느낌이에요. 지수 마찬가지로 근데 삼성전자가 며칠 어제 우리 그 형님하고 길거리를 걷는데 어저께 그 얘기 들으셨잖아요. 아, 시장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게 지금 대중의 시각인데 예. 자, 뭐 우리가 얘기했던 현대중공업하고 OCI 같은 경우는 허건할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사실 그게 우리 주력 포트다 보니까 그런 걸 갖고 얘기했을 때 오히려 반감을 사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모른 체 하고 있는 게 좀 낫다라고 봅니다. 뭐 더 가네 마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 됐고. 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늘 시장은 늘 똑같잖아요. 네. 가는 종목만 가기 때문에 항상 몇 개 종목만 가지고 지수를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대부분 시장이 좋아진다고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이 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시장 정말 내가 욕심을 줄이고 시장 가는 거에 편승하겠다 그러면 차라리 코덱스 레버리지나 코덱스 ETF 그걸 차라리 차는 게 낫고 주식을 잘 모르겠으면 주식을 모르겠으면 시장만 보고 ETF 사는 게 낫고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주식에 관심이 있으면은 지금 이제 시장은 항상 늘 그 시장에 저희가 시작한 이래로 늘 가는 몇 개 종목만 같은 것 같아. 올라가는 시장에서든 내려가는 시장에서든. 맞아요. 제가 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개인들은 왜 이렇게 연어가 되려 그러냐. 흐르는 그러니까 거꾸로 거슬러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처럼 개인들은 전부 다 꺾어요. 그냥 물 따라 내려가면 쉬운데 물이 흘러가듯이 지금 시장 말 그대로 못 가는 개별주를 팔아서 차라리 삼성전자를 사라. 그게 시장에 편승하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결국 개인들은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가 되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청취자분들은 연어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또 소장님의 연어론. 근데 그거는 약간 무리한 얘기야. 왜냐면 연어가 올라오는 거는 마지막에 새끼 날아 올라는 거지. 보통 때 처음 가면 나가잖아. 대항으로 가잖아요. 죄송합니다. 대항으로 갔다가 오르는 거 1, 2%도 안 돼요. 거기서 놀다가 죽는 거야. 조금 이상했어. 아니 그래도 꺾는다는 어쨌든 개념으로 뭐 의도는 좋았어. 의도는 뭔지 알겠어. 팩트 전달이 약간 약했다. 아, 약했어. 알라우러 가는 거 알 낳지 말라고. 저는 이런 거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팩트를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요.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조선도 늘 말씀드리지만 그 펀더멘탈로는 그 펀더멘탈 제가 말하는 펀더멘탈이라는 건 실적으로는요 한 내년까지도 뭐 별 볼 일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신조선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렇죠. 올해 바닥 대비요 신조선가 올랐는 게 한 3.5%가 겨우 올랐다고 보는데 겨우 맞아요. 네, 근데 이 겨우 올랐는데 조금 올랐는데. 이게 더 중요한 게 이제 앞에 좀 먼저 하는 게 중고선이에요. 왜냐하면 중고선은 바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중고선이 빨리 움직이는데 바닥에서 몇 프로 올랐는지 아세요? 몇 프로 올랐죠? 11.5% 올랐어요. 오, 중고성가가요? 네, 그래서 중고성가 먼저 오르는 한 해의 시그널입니다. 이쪽 업계에서는.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 성과 좀 더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많이 보는 곳에서는요. 지금 130포인트 와 있는데요. 연말까지 134 정도에서 5까지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지만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어 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마음속으로 또 한번 방송에도 인용했는데 항공모함론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항공모함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근데 그 중고 성과를 저 클락슨 인덱스를 보면 제가 느끼는 부분은 태양광하고 즉 폴리실리콘 가격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봅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게 한 24달러 정도 맥시멈이다라고 봤던 부분도 아까 클락슨 인덱스 134까지 보시는 거하고 전 유사하다고 보는데 134가 올해 말.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부분이 그게 과거 뭐 170 갔던 거 그거 생각하면 뭐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어찌 됐든 업황이라는 부분은 돌아서기가 어렵지 돌아섰을 때는 진짜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죠. 좋은 일만 있는 겁니다. 가다가 미친 듯이 가다가 어디 하나 딱 부딪히면 거기서부터 업황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제가 질문은 근데 달았으니까 네네. 그 멋있는 얘기 하시라는 기회를 드렸는데 왜 딴 얘기를 해요? 항공모함 또 얘기하면 재미없지 아니야 않습니까? 뭐 이거 처음 들을 수 있는 개니까 그러잖아요. 아 그래요? 네. 항공모함이 왜 항공모함에 그런 거 얘기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항공모함이라는 부분은 거대한 배는 돌아서는데 즉 방향을 턴하는데 회전 반경이 굉장히 큽니다. 아시다시피 조각배는 회전 반경이 굉장히 짧아요. 즉 갔다가 노만 잠깐만 틀면은 바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즉 방향성이라는 부분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만 항공모함은 방향성을 턴하기 위해선 너무 큰 회전 반경이 있지만 그 회전 반경이 돌아섰을 때는 태풍,
폭풍우도 뚫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잔파동에 전혀 관심도 없고. 그렇죠. 잔, 파도 뭐 이런 건 거침없이 갈 수 있다라는 거고 조각배들은 말 그대로 개별 종목들은 왔다 갔다는 하지만 그게 민첩성이라 그러죠. 민첩성에는 좋지만 조금만 풍랑 와도 뒤집어진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업황입니다. 업황. 그래서 계속 더 간다. 그렇죠.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제가 이제 말을 많이 했으니까 제가 정리해드리면 소장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전히 항공주랑 태양광 그렇죠. OCI는 기본적으로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이다라고 일단 제가 대신 정리해드리겠고요. 좀 더 젊으신 그리고 네. 1997년에도 뭐 대신증권에서 HTS HTS를 깔았다고 잘난 체 하신 우리 이 대표님께서는요 좀 더 젊고 화끈한 주식 네이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젊다 그러면 누가 뭐 아주 젊은 줄 알겠어. 저도 이제 부록이에요. 이제 별책 부록으로 들어갔어 나이가. 인생이 별책 부록 인생이야. 네, 축하드립니다. 부록 이승원 선생님. 네이버요. 네이버가 머니투데이에서 뉴스 나왔죠. 이번에 라인 스피노프 시켜갖고 상장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제가 팟캐스트 할 때. 홍콩에 가고 뭐 뉴욕에 상장하겠다 얘기 나왔는데 일단은 현재 지금 위챗 같은 경우가 4억 명이 넘었죠. 이제 5억 명대로 이제 가고 있는데 지금 네이버가 어제자 기준으로 2억 7천만 명 가입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네이버 측에서 이제 얘기한 게 3억 명까지 올해 그 가입자를 확보하겠다 했는데 충분히 아마 3억 명 확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하루에 150만 명 예. 정도. 아야 150만 명에 맞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가입자 수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페이스북이 10억 명이 넘으니까 11억 명이죠. 11억 8천만 명 정도 될 텐데. 위젯이 8억 명. 예, 위챗이 8억까지 갔나요, 벌써? 네, 8억 명. 벌써 8억 명. 네, 시가총액 30조. 예, 예. 근데 이제 위챗이 30조로 갔나? 네. 위챗은 또 못 갔을 거짓말하는 텐데. 소리고. 아닌데. 그거 못 위챗은 갔어. 상장이 안 되는데 그런. 위챗 상장이 안 됐어요. 네, 지금 아니, 상장. 텐센트가 텐센트가 1,000억. 1000억. 30조라고 그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아니, 그 30조. 30조가 아니라 그만큼 라인에 대한 가치를 가치가 가겠다는 그냥 얘기가. 아니 그 위젯 30조라고 써 있던데 거기. 그건 잘못 나온 거야. 머니투데이 잘못 나온 거야. 기사를 네, 구라를 쳤구만. 예. 다시 한번 해봐. 저 어디까지 했지? 머니투데이 글쎄 해봐. 그 머니투데이에서도 한번 언급이 네. 됐었죠. 라인을 이제 스피노프 시켜갖고 이제 그 상장을 시키겠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데 지금 라인에 대한 가치를 한 30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라인의 가입자가 2억 7천만 명이고 지금 보게 되면 페이스북이 약 11억 8천만 명 정도 되는데 위챗이 지금 한 5억 명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3억 명을 넘게 되면 이 가입자 수 확보에 대한 속도가 아주 그 탄력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위챗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은 있죠. 왜냐하면 텐센트가 위챗에서 스피너프 시켜서 가겠다는 건 좀 더 이제 이유가 있는 거는 일단 텐센트 같은 경우는 가입자 확보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화교 문화권이 전 세계에 펴져 있기 때문에 가입자 확보가 쉬운 반면에 라인은 조금 한계가 있어요. 왜 한계가 있냐면은 지금 동남아 지역하고 일본 지역에 가입자가 좀 많이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라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될 거고 또 라인에 대한 사업 주체가 국내 이제 네이버라기보다는 네이버 재팬에서 이제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뭐 외국인들 네이버 미친 듯이 지금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네이버의 시가총액이 지금 20조를 좀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존에 있던 네이버에 대한 영업 가치 그리고 또 이제 그 라인에 대한 지분 가치 이런 거를 합치게 된다라면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충분히 여기서 더 한 뭐 50% 정도 미니멈 50% 정도는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제가 이렇게 잠깐만 부연 보고 설명드리면 있어요. 완전히 이게 예. 가입자는 스노우볼 같아가지고 예, 그죠? 예. 스노우볼 맞습니다. 완전히 그냥 한 바퀴 구를 때마다 가입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지인이 쓰게 되면 그게 연결돼서 또 쓰기니까 진짜 말 그대로 초반에 그게 구축하기가 어렵지 가입하면 카톡이 순식간에 확 늘어난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루에 100만 명에서 150만 명이 가입한다고 하니까 예, 예. 올해 연말까지 3억 명은 쉽게 돌파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NHN 엔터테인먼트 이건 어떻게 할까요? NHN 엔터테인먼트. 이거는 보면은 오히려 예. 계속 청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반대로 외국인들은 예. 계속 청산 들어가고 가치를 떠나서 수급에 의한 하락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뭐, 롱숏 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NHN은 네이버는 계속 사면서 NHN 엔터는 계속 파는. 근데 워낙 수급이 틀어지다 보니까 뭐 최근 코스닥 영향도 좀 받았던 것 같고 어찌됐든 수급 영향이 좀 더 크게 기업 내용보다는 지금 당장 수급 때문에 하락한다. 당장의 수급 때문에 하락을 한다. NHN 엔터테인먼트를 투자 관점으로 보는 건
차라리 NHN 엔터 사느니 네이버 사고 말지. 지금 뭐 그런 관점이죠.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님은? 저는 뭐 두 분 또 심각하게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아주 쉽고 편안하게 얘기해드리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한 거가 벌써 9월 초인가요? 이게 그 상장하고 나서 바로 이제 재상장하고 났을 때 얘기해드렸던 얘기가 바로 이제 한 달 반 만에 뉴스로 나온 거잖아요. 제가 다 들은 얘기가 있어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스가 IB 팀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글로벌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아이비들도 이거 그 거기서 이제 썰레발 까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 빨리 해갖고 돈 벌자. 그래 뭐 막 띄우는 거예요. 뭐 우리도 이렇게 자료 갖고 와서 이렇게 좋은데 왜 안 하냐? 딱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텐센트도 이렇게 가는데 텐센트보다 못한 거냐가 뭐냐 그래갖고 근데 사실 머니투의 신문에서 제가 약간 비판적을 쓰면 그 뭐 위챗보다 낫다는 건 약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죠. 그 위챗은요 그 중국에서 비즈니스하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세계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 비즈니스하는 모든 백인이고 모두 다 위챗 쓴다. 그렇기 때문에 위챗이 더 빨리 늘어난다. 그리고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다. 그건 할 수 없어요. 인구학적인 그 구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다만 네이버가 훨씬 더 이제 그동안의 경험이나 그래서 모바일 경험 이런 거가 있었고 뭐 더 빠를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위챗도 똑같고 얘네도 똑같고 결국 스피노프를 하는데 회사 측에서 결정한 바는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끝까지 하는 것은 증권사가 엄청 펌프질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적이라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30조 얘기가 나왔는데 그만큼 가치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지금 네이버가 100만 원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바로 갈 수 있느냐. 그리고 항상 그랬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예전에 그 우리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우리 좀 2000년대 초반에 정말 그 가입자 수다 갖고 뭐 업종 얘기했던 보다폰 시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 새로운 기술. 그래서 그런 건 좀 허무한 게 많은데 그건 다 지나간 얘기고 결국은 네이버는 좋다는 생각 갖고 있고 지금의 미친 듯이 사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주 단순하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잖아요. 페이스북이 140배 정도 나오고요. 저도 방송에서 얘기하지만 텐센트는 48배. PR 기준으로 보면요. 그럼 PR 기준 의미가 있건 없건 간에 비교는 돼야 되잖아요. 네이버가 26배에서 27배. 그러니까 여력은 있다. 그렇지만 너무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난달에 24%인가 올라갔더라고요. 지금 사는 애들은 외국 애들은 100% 저것 그 IPO 때문에 사는 거 맞다.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많이 올랐다. 뭐 비판적이 있는데 그것은 저는 방송에서 이런 표현 썼는데 어느 정도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있거나요. 대한민국 법인에 있는 번호는 못 산다. 다만 미국의 외국인 등록증 있는 사람은 사야만 한다. 그 차이가 있다. 제가 분명히 들 수 있죠. 근데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은 주가가 그 액면이 500원이라 좀 이거 무상증자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좀 부담스러워. 대표님이 100만 원 간다 그러면 대표님이 하수란 얘기예요. 왜요? 무상증자 100% 무상증자 그러니까 했습니다. 한 번 또 해야 돼 이거. 무상증자를 하는 건 뭐 돈이라도 뭐 그 정말 뭐가 이유가 있으니까 증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고 지금 복잡한 거 할 게 안 해요. 지금은 깨끗한 상태에서 빨리 스피노프에 사자는 게 IPO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예상 시나리오는 내년에 갑니까? 쉽지 않죠. 그리고 많은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나스닥 갔던 애들이 결코 좋았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네, 맞죠. 인터파크도 그렇고. 근데 왜 갑자기 최근에 와서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죠? 이렇게 당장 할 것처럼? 왜냐면은 펌프질 하는 거라는 거예요. 펌핑하는 거고 지금 어쨌든 간에 얘네가 먼저 하는 것도 아니고 텐센트에서 위챗 하는 거 시나리오 보고서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 더 얘기해 드리면 그래서 그 네이버 측에서 이걸 기사 이런 걸 자꾸 얘기 안 나오기를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자들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왜냐면 일본에서도 IR을 이번에 일본에서 했잖아요. 처음에 다 그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그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런 그 하는 거니까 이제 그 하다가 뭐 기자가 이제 결국 썼나 보죠.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가려는 거가 뻔뿌질 성격이 강하다. 뻔뿌질. 얘네들 다 코스닥에 있었으면 코스닥 좋았을 텐데 이거 뭐 대장주가 셀트리온이고 CJ ENM이니 이거. 그러니까 네이버, NC소프트 다 그냥 냅두지 그거. 옛날에 현대중공업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코스닥에. 현대중공업도 코스닥에 있었죠. 그때는 왜 코스닥이었냐면 그때는 처음에 신규 상장하는 하기가 쉬워서. 맞습니다. 그랬던 거죠. 지금이 하면 또 많이 좀 아쉽네. 옛날에 코스닥에 있었던 애들 다 거래소 가서 잘 나가. 정작 예전 대표주는 그러니까, 솔본 새로운 기술 이런 애들은 그냥 다 남아 있고. 10년 넘게 못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고요. 더 이상 또 그 네이버에 대해서 뭐 코멘트 하실 거 있으시면. 네이버는 일단은 뭐 개인들 같은 경우는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다. 근데 이제 여전히 근데 이런 종목들이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에서는
확실히 대응할 거면 추세 대응을 해버리면 속이 편합니다. 그렇죠. 많이 올라가는 주식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요. 예. 원래 발을 담그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저도 방송에서도 그러는 게 오늘도 얘기한 게 어렵죠. 삼성전자 150만 원 어떻게 사요? 그렇죠. 이거 네이버도 이거 아까 500원짜리 얘기하면 이거 못 산다고요. 그러니까요. 까놓고 말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발부터 담가야지 어떻게. 그렇죠. 발이라도 담그면 한 주라도 사보고 예, 두 주라도 예. 사보는 거지 뭐 어떻게 그래도 물려도 보고 까놓고 말해서. 제가 요새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자기가 뭐라는지. 요새 하는 게 뭐냐면 예. 삼성전자 교체 서비스를 합니다. 어.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예. 개별줄 내가- 갖고 오시면 삼성전자로 교체해드립니다. 내가 7월달, 8월달에 그 짓 했는데 그래요? SK 하이닉스로 교체해드립니다. 욕만 먹었어. 그만 좀 하라고 SK 하이닉스. 근데 결국엔 되잖아 SK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이 대표가 좀 자랑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 자랑이 삼성전자 같이 음. 횡보하고 이게 가고 있을 때 하면 되는데 나는 하이닉스 떨어지고 있는데 자 하이닉스로 바꾸세요. 이래갖고 왜냐면 근데 그때가 제일 좋은 타이밍이거든 맞아요. 사실은. 지나보면 제일 좋은 타이밍인데. 까마득하죠. 지금 3만 원 미치면 다시 나누는 가격 같은데. 하여튼 좀 지켜주고 있는데요. 지금 본인이 얘기 안 하면 지겹대.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은 아마 재밌을 것 아니, 보니까 같은데. 대표님은 예전에 안 그랬는데 네. 기회만 내면 자기 자랑질을 하려고. 요새 보유 종목들이 그러니까 이 관심 종목들이 전부 다 날아가니까 그러면 체감 아니. 그러니까 듣는 분들에 대한 체감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제가 아까 내가 관심 주는데 다 떨어진다 그러지 뭐 그러니까 그럼 나는 얘기하는 참 부분. 어이없는 사람들이네. 공지사님 마감을 좀 정리하죠. 그 티스토리 거의 완성돼 가는데 아직 네이버에서는 검색이 아직까지는 좀 덜 되는데 시간이 예, 걸린다면서요? 네이버 검색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네이버가 지금 그 검색 자기네 블로그가 아니라서 그런지 이제 뭐 요구하는 것도 상당히 많고요. 그 서버에 이제 좀 그 축적하는 시간이 걸리기 RSS 때문에 이런 게 뭐 들어가야 된다면서요? 예, 예.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고 네이버 승인을 받아놨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계속해서 검색이 빨리 검색이 되고. 좀 더 점점점 빨라질 겁니다. 그리고요, 그 소장님 그때 네네. 말씀하셨던 대로 하여튼 원익 IPS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 뭐 그 현대중업이 됐건 네. 그 아까도 얘기했던 OCI OCI 같은 게 됐건. 9월 며칠 날 네. 왜 갑자기 공부를 하게 됐는지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네. 거를 한 그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 있잖아요. 한 페이지 정도짜리로. 이거 영업 이건 영업 비밀인데. 비밀, 영업 비밀 아, 공개인데. 정말 이거- 영업 비밀인데 A, B, C가 있으면 A는 빼고 BC만. BC만. 이거 그거 아니야? 일본 애들이 그 차 넘겨줄 때 네. 저 뭐죠? 그 기계 부품 넘겨줄 때 네. 그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핵심 표면 거칠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것만 살짝 밝아도 바꿔도 부품 수명이 완전히 달라져요. 아하.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러니까 이거 영업 비밀인데 이거 그건- 큰일 났네 이거. 그건 잘못 배우면 이게 골로 간다니까. 그리고 그건 됐고. 네네. 이거 이렇게 해주시는 걸 알겠고요. 그 대표님은 예. 그 이제 유튜브 99명이니까 다음 주에 이제 100명 되는 건데. 아, 그러니까요. 예, 이제 그거 어떻게 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튜브 /.com/TV 반드시 좀 들어와 주시고요. 네. 마지막 한 분 네. 들어오셔야 네. 100명이 돼야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가 가능합니다. 세계 그러니까 최초. 들어오시는 분들은 세계 최초. 세계 최초, 강남 최초, 강북 최초 나이트 같아요. 저희가 그 오토바이 섭외해 갖고 네. 돌아다니겠습니다. 강남 최초 유튜브 라이브 방송 네. 시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그 딱TV.com에도 많이 들어와 주세요. 딱 TV.com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대표적인 것들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뭐 주식 관련된 뭐 그 시황이라든가 아니면 관심 종목에 대한 서비스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저스트 원인 코리아 맛집 기행에 대한 것들 그리고 왁자지껄 그다음에 우리가 그 팟캐스트 방송까지 다 이제 종합적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딱TV.com에 많이 방문해 주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대표적인 것들 뭐 유튜브 들어가게 되면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각각 저스트 원인 코리아 들어가도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것들은 딱TV.com에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DDAKTV.com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 공지사항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 10월 중순부터 하려고 하는데 일정이 좀 애매해져 갖고요. 예. 11월 첫 주차부터 아마 머니위크에 연재가 들어가니까 그때도 많이 좀 성원해 주시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하고 있는 머니TV 방송하고 있는 빅머니 프로그램 많이 좀 시청해 주시면 뭔가 재미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저도 네. 유익하다, 예. 볼만하다 정말. 뭐 새로운 주식 투자를 하시건 뭘 하시건 간에 네. 새로운 관점을 좀 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건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형님의 그 분홍색 마이가 아직도 분홍돌고래 같았어. 분홍돌고래. 새색시 아니고 새색시.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식 투자로 돈을 벌고 싶으시다고요? 이제부터는 안드로이드 폰은 물론 아이폰에서도 카카오 페이지가 가능해졌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가 선정한 핵심 추천 종목 승률 100%에 도전합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검색하세요.